자, 교재는 281페이지 제1장 그 스위치 장비 특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네, 저희가 이제는 그 내부 네트워크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스위치 장비에 대한 특징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패킷 트레이서 파일은 요거 18-1번, 트랜스퍼런트 브리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음. 자, 실행해 주시고, 자, 일단 스위치는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더는 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더네트의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레이어 2계층 장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스위치는 그 L2 스위치 말고도 뭐 L3 스위치, 뭐 L4 스위치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진도 나갈 때는 그 L2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던 헤더 보고 데이터 전송하는 장비. 그래서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기 스위치 1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자, 스위치 1번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 패스워드 시스토겠죠? 자,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자, 여기에 그 스위치가 그 데이터 전송 처리할 때 사용하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터에는 무슨 테이블이 있었죠? 라우팅 테이블, 그 show IP 라우터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고, 스위치에서는 이렇게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위치가 좀 편한 게 뭐냐면은,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그 맥 주소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등록이 돼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터처럼 막 인터페이스 IP 설정하고, 뭐 노셧다운해서 레이어 2계층까지 업을 시키고, 막 경로 설정?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일단은 살펴볼 건데, ARP도 복습할 겸. 자, APC가 CPC한테 그 ICMP 에코를 보내겠다 합니다. 그럼 출발자 IP, 그다음 목적자 IP,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더넷을 볼 건데요. 자, APC에서 IP config 슬래시 올 해서 보시면,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APC의 맥 어드레스 1278. 자, 그다음 이제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어디로 되게 되냐면은 13.13.10.3의 맥 어드레스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 PC에서는 ARP 테이블을 보겠죠? 근데 지금 그 ARP 테이블 보면은 13.13.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 학습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네? 그럼 이 목적지 설정 안 되죠? 그래서 이더넷 인캐슐레이션 실패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첫 번째 ICM 배포는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래서 이때 APC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ARP 요청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3은 뭐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ARP 요청 메시지 만들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APC의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이게 무슨 캐스트로 전송이 되죠?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죠? 브로드캐스트. 자, 그래서 먼저 ARP 요청을 내보낼 거예요.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 알아오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로. 자,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자, 지금 A에서 C로 ICMP를 보내려고 하는데 클릭해서 보면은 레이어 2계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PDF 디테일도 보면은 ICMP, 에코 리퀘스트 타입 8번, 그 IP 헤더까지는 보이는데 이더넷 있다 없다? 이더넷이 없다. 그러니까 이 ICMP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 내보냅니까 먼저? ARP 요청부터 하죠. 자, 그러면 소스 맥이랑 소스 IP는 APC 거, 그다음에 타겟의 IP는 10.3 CPC, 그다음 타겟의 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캐스트로? 브로드캐스트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ARP 요청이 A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나가면은 1번 포트를 통해서 지금 이거 받았죠, 스위치가. 그 스위치는 이더넷 헤더를 봐요. 이던 헤더. 자, 이때 이던 헤더에 뭘 보냐면은 출발지 맥 어드레스를 일단 봅니다.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1278인데 자신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처음 보는 녀석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응? 1번 포트에 맥 어드레스 일어나 있습니다. 1번 포트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출발지가 이걸로 돼서 온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러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맥 어드레스 학습, 등록, 다이내믹이라고 나오잖아요. 러닝. 자, 그리고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는 이 브로드캐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복제를 해서 같은 네트워크상으로 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다 나가죠? 자, 이러한 동작을 저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예, 플러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플러딩. 예, 플러딩. 그러니까 서양 형들은 이제 플러딩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러한 동작을. 예, 플러딩. 그럼 지금 ARP 요청 메시지가 플러딩 돼서 다 나가면 B도 받고 C도 다 받죠. 자, 그럼 B가 받으면 이더넷의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니까 일단 수신 처리 되겠죠. 그래서 이더넷 디캐슐레이션. 근데 이제 ARP 요청 메시지로 확인하면은 자기 찾는 게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찾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드랍 처리되는 거죠. 자, 그리고 CPC는 이 ARP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니까 수신 처리 되겠죠. 그래서 이더넷 디캐슐레이션. 그다음 ARP 요청 메시지 확인하면 어때요? 자기 찾는 게 맞죠. 그러면 이때 CPC는 뭘 보냅니까? ARP 응답을 만들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ARP 응답 안에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시켜서 보내겠죠. 그래서 이때 출발지는 CPC. 자, 그 다음에 ARP 응답은 누구한테만 주면 됩니까? 그렇죠. A한테만 주면 되죠. 그래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APC 꼴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ARP 응답은 무슨 캐스트예요? 유니캐스트잖아. 요청은 브로드캐스트, 응답은 유니캐스트. 자, 그러면 CPC가 ARP 응답을 보내요. 그럼 지금 3번 포트를 통해서 이 ARP 응답 받았거든요. 자, 그럼 스위치는 이더는 헤더를 봅니다. 뭐 이게 ARP인지 뭔지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더는 헤더를 보는데 여기서 또 뭘 보냐면은 출발지 맥 어드레스 812 에코가 아니 81 에코 2가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봐요.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 여기서 또 뭐 할 것 같아 알아서? 등록을 시켜요. 3번 포트에 일어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뭐라고 한다? 러닝. 러닝이라고 합니다. 등록, 학습, 등록. 예. 그리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 1278이잖아요. 그럼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여기 아까 전에 등록된 거 있지 않나요? 그럼 몇 번 포트로 내보내면 돼, 정확하게? 패스트이더는 1번 포트로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번 포트로만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은 포워딩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포워딩.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첨부해서 정확한 스위치 포트로 이더넷 프레임을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동작을 포워딩이다라고 해요. 포워딩. 자, 그럼 APC는 이 AR 병답을 받으면 이제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지 않나요, 이제?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ICMP를 못 보냈었는데 못 보냈었던 이유가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못 보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ARP 브로드캐스트 요청하고 ARP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ARP 테이블에 이제 학습을 해놓고 등록하니까 이제 10.3에 대한 맥 어드레스 알잖아. 그죠?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10.3에 대한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해서 내보내겠죠? 네. 자, 그럼 이제 ICMP 나갑니다. 자, ICMP 나갔어요. 자, 그럼 1번 포트를 통해서 이거 ICMP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스위치는 이던의 헤더를 봅니다. 이던의 헤더. 자, 그럼 여기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여기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이미 등록된 거를 똑같은 거를 또 여기다 등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 어떠한 동작이 있냐면요. 자, 1번 포트에 1278 있습니다라고 이거 러닝된 게 아까 ARP 요청받으면서 러닝된 거 아닌가요? 자, 러닝이 되자마자 에이징 타이머라고 하는 300초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이징 타이머. 그래서 이 에이징 타이머 300초가 뭐냐면은 300초가 끝났는데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이런 애가 1번 포트로 한 번이라도 안 들어오면은 음, 그러니까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1278인 이더넷 프레임이 1번 포트로 한 번이라도 수신이 안 되면 이 정보를 테이블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시간이에요. 에이징이 그거 아니야? 에이지라고 한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닐까? 정가 시간? 응?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1278인 이더넷 프레임이 1번 포트로 다시 수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징 타임을 흘러간 거 다시 어떻게 할까? 300초로 리셋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셋하니까 이 정보는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00초가 끝났는데 1번 포트를 통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 이러한 이더넷 프레임이 정말 한 번도 안 들어오면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이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300초니까 몇 분이에요? 5분이죠, 5분? 그러니까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내면 이거 삭제가 돼요. 근데 삭제가 돼도 관계가 없는 게 어차피 뭔가를 받으면 또 자동 학습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1278이면은 이미 러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러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에이징 타이머를 300초로 리셋해서 이 정보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81F이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포트로 포워딩하면 돼요? 3번 포트로 포워딩하면 되는 거죠. 3번 포트로. 그럼 정확하게 여기 3번 포트로 이렇게 포워딩을 하게 돼요. 그 C가 이걸 받으면 응답 주지 않을까요? 예, 백해머. 에코 리플라이 응답 주겠죠? 응답. 그럼 출발지 IP 10.3, 목적지 10.1,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CPC,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APC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응답을 보내요. 그럼 ICMP 응답을 3번 포트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 스위치는 이더는 헤더만 봅니다, 일단. 자, 이더는 헤더를 보는데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81 에코이거든요. 그 여기 이미 또 러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또 러닝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에이징 타이머를 다시 어떻게 300초로 리셋해서 정보를 유지하겠죠, 또. 네. 자, 그리고 목적지가 1278이니까 여기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럼 몇 번 포트로 포워딩하면 됩니까? 패스트 이더넷 0/1번으로 포워딩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1번 포트를 정확하게 포워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여러분 APC에서 한번 핑 테스트 다 해보실래요? 10.2번한테 EPC, 그다음 10.3번한테. 자, PC에서는 ARP 테이블에 다 학습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위치 1번에서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 학습 다 되어 있지 않나요? 1번 포트에 이런 애 있습니다. 2번 포트에 이런 애 있습니다. 3번 포트에 이런 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 어드레스를 학습하는 기능을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맥 어드레스는 저희가 설정해서 쓰는 주소입니까? 다 정해져서 나오는 주소입니까? 다 장치에 다 정해져서 나오는 주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 학습해도 되죠. 근데 IP 같은 경우는 어때요? IP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IP는 정해진 게 없잖아. 설계하고 할당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라우터 쪽은 일일이 다 설정하셔야 된단 말이야. IP 관련된 것들은. 근데 스위치 쪽은 이 맥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장치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장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계속 똑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 러닝, 맥어드레스 자동 학습해주는 동작이에요. 기능. 그다음에 플러딩, 브로드캐스트 같은 거 받아서 어떻게 복제해서 다 내보내는 이러한 동작을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형들은. 그다음에 에이징, 이렇게 학습한 맥어드레스 정보에 대해서 타이머를 걸어놓고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고, 만약에 300초 이내에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이런 애가 이쪽 포트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안 들어오면은 정보를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만약에 들어오면은 다시 타이머 리셋해서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에이징이라고 하고요. 기본값이 300초입니다. 300초. 그 다음에 포워딩. 포워딩은 목적지 맥어드레스를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검색해서 해당 포트로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을 내보내는 이러한 동작을 포워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포워딩.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뭐 저만 실행해서 봐볼게요. 18-2번인데, 자, APC가 10.1이고, BPC가 10.2번인데, 뭐, ICMP를 보내겠다 합니다. ICMP 핑. 자, 출발자 IP 10.1, 목적자 IP 10.2, 그다음 이더넷.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 APC, 그다음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BPC 꼴로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내보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장비냐면 허브라고 한 장비인데, 허브는 레이어 1계층 장비이고요. 케이블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 들어오면은 정기적인 신호 전송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허브는 이더는 헤더 이런 것도 못 보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허브는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런 거 처리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상하다. 유니캐스트 처리될까요, 안 될까요? 유니캐스트 처리가 안 돼요. 그냥 전기 신호 들어오면은 다 뿌려버리는 장비예요, 그냥. 이던 헤더 이런 걸 못 봐. 전기네? 그럼 다 그냥 뿌려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처리가 안 되는 장비야, 일단. 자,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자, APC가 지금 ICMP 에코 핑을 보냈습니다. 그럼 허브가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요? 자, 그럼 B는 이거 받았죠. 근데 이거 누구도 받아요? 스위치도 받지 않나요? 이건 스위치니까. 근데 이거 스위치가 1번 포트를 통해서 받았는데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41 에코 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학습이 되어 있는데 몇 번 포트로 다시 포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1번 포트로 포워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게? 아니, 맥어드레스 얘네 두 개가 다 여기로 학습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이더넷 프레임을 받았는데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41F4란 말이야. 그럼 다시 1번 포트로 나가야 되는, 1번 포트로 포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얘가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보내고 또 커브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럼 BPC는 받았던 거 또 받았죠. 이래도 루프예요. 어? 똑같은 유니캐스트를 또 받으면 루프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자기가 보낸 걸 또 자기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또 뭐가 되는 거죠? 루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위치 11번은 1번 포트로 받은 거를 내보내는 순간 얘 때문에 루프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포트로 받은 거는 다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내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맥어데스 테이블 보면은 목적지가 4124면은 1번 포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이거를 얘가 내보내면 루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못 나가게. 그래서 이 동작을 뭐라고 하느냐? 예, 필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필터링. 그러니까 기본적인 루프가 방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이 환경에서도 브로드캐스트 받으면 브로드캐스트를 플러딩 하는데 여기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필터링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 포트로 수신한 이더넷 프레임을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그러한 기능을 필터링이다라고 합니다. 필터링. 그럼 지금 필터링 잘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은, 자, A에서 ICMP를 보냅니다. 그럼 얘는 이제 허브이기 때문에 다 그냥 전기적인 신호 내보내요. 다 내보내죠? 유니캐스트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가 받아서 일로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XX 처리가 되죠. 그 다음, B가 응답 줍니다. 그럼 또 허브니까 이 허브는 어떻게? 전기적인 신호 들어오니까 다 뿌리겠죠? 그럼 이 스위치 11번에 받아서 또 내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XX. 그러니까 필터링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필터링.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동작은 스위치에 없어서는 안 될 동작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스위치 되게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러닝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맥 어드레스 누가 다 넣어줘야 돼? 맥 테이블에? 사람이 다 넣어줘야 돼. 만약에 PC가 200대, 스위치가 10대랍니다. 그 10대 스위치에 200개 맥 어드레스를 다 넣어줘야 돼요. 몇 번 포트에 있다, 몇 번 포트에 있다.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플러딩이 없대요. 그럼 브로드캐스트 복제돼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은 뭐 ARP 요청 되냐? DHCP 요청도 안 되겠지? 에이징. 만약 이런 거 없대요. 그럼 이거 1번 포트에 이제 이러한 PC 없어졌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지워줘야 돼? 사람이 또 지워줘야 되지. 만약에 포워딩이 없대요. 아, 그러면 이건 스위치가 아니지. 허브랑 다를 게 없지. 필터링 없대. 그럼 루프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동작은 스위치에 없어서는 안 될 동작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다 있어야 돼. 근데 이 동작은 보니까 저희가 명령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다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는 제품들은 이 다섯 가지 동작은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서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솔직히 스위치는 라우터에 비해서 손이 많이 안 가요. 라우터는 일단 IP 설정부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 IP 설정하시고 인터페이스 놓으셨다 그래서 이해칭까지 업 시켜놓으시고 그다음에 경로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치는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그런 설정들이 필요가 없다니 알아서 다 되잖아요. 그래서 라우터에 비해서는 편안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령어도 어차피 똑같아요. 시스코 제품들은. 라우터에서 했던 명령어, 스위치에서도 동일하게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스위치는 뭐로 저희가 배웁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용하면은 그런 괜찮은 기능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알아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능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제 용어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트랜스페런트 브리징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트랜스페런트 브리징 특성. 트랜스페런트 브리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어는 새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차이가 이제 뭐냐면은 만약 APC에서 스위치 1번으로 텔넷을 접속하고 싶대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IP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텔넷 접속할 때 IP로 접속하는 거라. 자, 그러면은 스위치 1번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잠깐만. 이거부터 확인해보자.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떠들었죠? 음. 맥OS 탭을 열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학습된 거? 다 사라졌죠? 왜? 에이징 타이머? 300초가 끝났으니까. 근데 사라져도 관계없는 게 다시 APC에서 킹을 10점이랑 10.3으로 보내시면은 뭐 APC에서 하시든 뭐 BPC에서 하시든 그래서 APC에서 10점이랑 10.3으로 핑을 보내주시고 자 스위치에서 다시 맥OS 탭을 보면 어때요? 다시 학습 다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아, 물론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터미널 한 다음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 스태틱 그다음 맥 어드레스 저기 1번 포트에 학습된 요 맥 어드레스 아니 3번 포트로 할까요? 자 3번 포트에 학습된 요 맥 어드레스 드래그해서 카피하고 붙여넣기 입력하기 번거로우니까 자 VLAN 1번 인터페이스 패스티드 3번에 있다. 이렇게 직접 설정할 수도 있긴 해요. 스태틱으로. 3번 포트에 이러한 맥 어드레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 어드레스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죠. 되었어요? 네, 그럼 나와서 쇼런 한번 열어볼까요? 쇼런? 네, 밑에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쇼 맥 어드레스 다시 테이블. 3번 포트에 맥 어드레스 일어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타입 보니까 다이내믹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태틱이죠. 그럼 얘는 에이징 타이머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에이징 타이머 적용이 안 되겠죠. 직접 설정하신 거라. 그래서 얘는 5분 지나도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그 다이내믹하게 학습한 거는 강제로 지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워보실래요? 클리어 맥 어드레스 테이블 다이내믹. 그럼 다이내믹 자동 학습된 애들은 강제로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동 학습된 애들은 삭제가 되고 그 스태틱으로 설정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직접 명령으로 설정하신 거라. 얘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설정한 걸 없애야지. 그래서 삭제할 거예요. 자, 글로벌 모드로 이동해서 방향키 위로 누르면 했던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컨트롤 A 앞에다 노 하고 엔터. 그다음에 맵 어드레스 다시 테이블. 예, 그럼 명령어로 설정한 거를 삭제했으니까 매거지 테이블에도 이제 없어졌죠. 자, 그다음 다시 자 APC가 스위치 1번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텔넷 뭐 이런 걸로 접속하고 싶대요. 그 IP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스위치 1번에서 라우터처럼 그냥 뭐 APC 연결된 패스트이더의 1번 포트로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뭐 10.100일이다. 마스크. 자, 이렇게 설정 한번 넣어봅니다.
예, 그럼 오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어드레스에 A가 오타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IP에 한 칸 띄고 물음표 하면은 어드레스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스위치 포트는 L2 포트예요, L2. L3 포트가 아닙니다. 라우터처럼. 그래서 IP 설정도 안 되고 IP 설정 필요도 없고. 그 IP는 어디다 설정하냐면은 잠깐 관리자 모드로 나갈까? 컨트롤 Z로 나간 다음에 자, show VLAN brief라고 정보 확인 한번 열어보세요. 요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녀석인데 자, show VLAN brief에서 보면은 자, 현재 스위치의 모든 포트가 VLAN 1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1번 포트로 브로드캐스트 받으면 같은 VLAN 1번에 포함된 이쪽 포트로 브로드캐스트를 다 내보내겠다는 얘기. 즉, 여기 연결된 모든 시스템들은 같은 네트워크이다는 얘기.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공유되는 같은 네트워크.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위치의 모든 포트가 VLAN 1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부 다 VLAN 몇 번이다라는 얘기죠. VLAN 1번이다라는 얘기예요. VLAN 1번. 자, 그리고 쇼런 한번 열어봅니다. 자, 쇼런에서 보면은 인터페이스 마지막 때쯤에 인터페이스 VLAN 1이라고 하나 있지 않나요? 근데 IP는 없고 셧다운 되어 있고. 자, 이 인터페이스는 실제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VLAN 1번에 포함된 이쪽 포트에 연결된 시스템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논리적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의 모든 포트가 지금 VLAN 1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 포트에 연결된 이 A, B, C랑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거예요. 가상 아시겠지? 네. 그래서 저기다가 IP 설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모드로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VLAN 1번, IP 어드레스 뭐 10.101번 당연히 같은 서브넷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13.13.10점대. 네, 그다음에 노션다운. 뭐 IP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단지 인터페이스가 실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 VLAN 1번에 포함된 이쪽 포트에 연결된 이런 시스템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VLAN 1이라고 한 포트는 없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야. 어떤 용도로 쓰려고? VLAN 1번에 포함된 이쪽 포트에 연결된 시스템들과 통신하는 용도로. 자, 그럼 됐으면은 나오시고 쇼런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도 처음 하는 설정이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 VLAN 1번에 IP 마스크 설정되어 있고 셧다운도 사라졌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니까 쇼아이피 인터페이스 브리프 한번 열어서 봐보시고. 네, 맨 밑에 있네요. 이게 실제 장비는 아마 맨 위에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맨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업되어 있고. 그러면은 APC에서 먼저 핑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핑 13.13.10.101. 네, 방금 스위치 인터페이스 V대 1에다가 설정한 IP 쪽으로 핑 한번 보내보시고. 네, 응답 잘 오면은 텔넷. 즉각 여기는 패스워드 관련 설정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텔넷. 네, 시스코 VTI, 이네이블, 시스코. 네, 접속됐으면 엑시트로 나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텔넷으로 접속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스위치 1번에다가
인터페이스 V1에다가 설정한 이 IP를 앞으로 저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관리용 IP 주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매니저먼트 IP 어드레스. 아, 뭐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거 아니고요. 스위치가 게이트웨이가 돼? 얘는 게이트웨이 못 하잖아. L3 기능이 없으니까 일단.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내부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를 역할하는 게 아니라 단지, 관리자가 텔넷을 접속 또는 SSH 접속 또는 핑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IP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관리용 IP 주소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인터페이스 VLAN 1에다가 설정하는 이유는 제가 한 대여섯 번 얘기한 거지만, 스위치의 모든 포트가 처음에 다 VLAN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VLAN 1번에 있으니까 VLAN 1번에 포함된 여기 스위치 포트에 연결된 시스템과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여러분들 PC에서도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하려면 게이트웨이 지정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게이트웨이 지정 안 돼 있네. 왜냐면 어차피 라우터 게이트웨이 없으니까. 자, 스위치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가 요청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얘도 게이트웨이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스위치는 게이트웨이 지정 어떻게 하느냐? IP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만약 게이트웨이가 있다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라우터로 표현하면 라우터에서는 이걸 거 아니야. 스태틱으로 이렇게 기본 경로 설정하는 개념일 거 아니었죠? 근데 스위치에서는 이렇게 IP,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마치 PC에서 게이트웨이 지정하듯이. 왜냐면 스위치도 다른 네트워크로 지가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응답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게이트웨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게이트웨이 어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는 기본적인 이름 설정, 패스워드 설정, 그 다음에 관리용 IP 주소랑 게이트웨이 주소 지정하는 것까지를 앞으로 저희는 기본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스위치. 표론에서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어디쯤 있는지. 네, 여기 바로 있네, 이쪽. 어떻게 보면은 경로 설정 관련된 거라 인터페이스 밑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용 IP 주소, 그 다음에 자신의 게이트웨이 주소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그 예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패킷 트레이서는 닫아주시고요. 이제, 어, 실습 파일 중에 18-3번, 그 맥 주소 찾기라고 있어요. 요거 일단 열어봅니다. 다 여셨습니까? 네. 자, 밑에 1번부터 4번 PC에서 핑을 여기로 이제 보내는데, 마이너스 T 옵션 쓰면은 계속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PC 4대만 거기 커맨드 프롬프트 가서 이렇게 핑 다 이렇게 해놓으실래요? 네, 마이너스 T 옵션 쓰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C로 강제로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보내요, 핑을.
네,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하는 예제냐면은 이게 실제 환경에서도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자, PC 4대 중에 이러한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밑에 PC들 돌아다니면서 IP config 슬래시 올 하면 나오겠죠? 어. 근데 PC가 4대가 아니라 만약에 한 200대가 있답니다. 그럼 그 200대 다 돌아다니면서 찾으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만약에 그 200대 PC 다 지금 사용하고 있대요, 직원들이. 그럼 직원들만 업무하고 있는데 잠시만 나오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 그치? 예. 아니면 뭐 회사 방송에다가 뭐 다 함께 CND, IP 컨택 이거 잘 하겠다, 사람들이, 그치?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조용히 찾아줘야죠.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은 밑에서 찾는 것보다는 어디서 찾는 게 빠를까? 그치?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돼. 왜냐면 얘네도 어차피 인터넷 하면은 게이트웨이 통해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RP 학습 다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라우터 클릭한 다음에 자, CLI, Enable, 패스워드 시스코, 자, Show ARP 테이블 봅니다. 뭐 라우팅 탭을 볼 필요가 없죠, 이거 할 때는. 자, Show ARP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웹 어드레스가 038C거든요. 그럼 038C 바로 나와 있네, 그죠? IP 10.3이고 몇 번 포트 쪽에 있대요. 패스트 히더는 0/0번 쪽에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 담당자가 일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하는 담당자라면 이런 엑셀에다가 다 작성 같은 거 해놓지 않았을까?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뭐 IP, 맥 어드레스, 그다음 어디 부서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엑셀에다가 장부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이런 게 없대. 그럼 다 찾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038C는 IP가 10.3이고 패스트이드 0/0번 쪽에 있대요. 그럼 이제 어디 장비 보면 되죠? 2번 스위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 있다고 하니까 여기 연결되는 애가 2번 스위치잖아요. 그죠? 2번 스위치 들어가서 시스코 콘, 이거 시스코지. 이네이블은. 자, 쇼 맥 어드레스. 여기는 이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셔야죠. 자, 쇼 맥 어드레스 테이블. 네, 열었어요. 그럼 038C 여기 있네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요. 다시 얘 한번 열어보세요. 가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패킷 트레이스에서 오류가 있는지. 자, 038C 다 보이세요? 네, 몇 번 포트 쪽에 학습되어 있지? 20? 2번 포트. 그럼 그림 보면은 이쪽에 학습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몇 번 스위치 보는 겁니까? 봐야 됩니까? 예, 3번 스위치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3번 스위치 클릭해서 Enable Cisco 자, Show MAC 어드레스 다시 테이블. 자, 그럼 038C 있지 않나요? 사람 이름 같아요. 038C. 자, 몇 번 포트 쪽에 학습되어 있어? 1번 포트 쪽에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야? PC 3번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찾았네. PC 3번. 자, 만약에 라우터랑 스위치 2번이 해당 건물 5층에 있고 5층. 만약에 스위치 3번은 2층에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담당자가 이거래. 그 담당자는 5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못하는 담당자죠. 잘못 배운 거지, 네트워크. 예. 왜냐면 네트워크의 장점이 뭐야? 뭐, 자기 자리 편히 앉아서 정보 요청하고 응답받고 연결하고 하는 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자 노트북에서 하는 걸로. 자, 담당자 노트북 클릭,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 자, 그럼 담당자 노트북에서 라우터를
어떻게 접속하면 될까요? 텔넷으로 접속하면 되겠죠? 물론 텔넷은 보안상 별로 안 좋기 때문에 SSH를 쓰겠지만, 저희는 그냥 텔넷으로. 자, 텔넷 13.13.10.254, 패스워드 시스코 VTI, 그다음 이네이블 시스코. 그다음부터는 똑같지 않나요? 쇼 ARP 보는 거는? 그냥 뭐 텔넷으로 접속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그다음 정보 확인하는 거는 동일하죠. 이러면 이 담당자는 5층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텔넷으로 접속해서 확인하면 되지. 자, 그럼 0387은 IP가 10.3이고 몇 번 포트? 패스트에이드 0/0번 포트 쪽에 있대요. 네, 그 엑시트에서 나오시. 그러면 이제 어디 장비를 텔넷으로 접속해야 됩니까? 그치, 스위치 2번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위치 2번 클릭하시고요. 쇼런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관리용 IP 설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관리용 IP가 설정이 안 되어 있죠? 물론 뭐 패스워드 관련 설정은 다 되어 있긴 한데, 음, 관리용 IP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텔넷 접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결국 5층 가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관리용 IP가 있으면 5층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이게 2번 스위치뿐만 아니라 1번, 3번 스위치도 설정 안 되어 있거든요, 다. 그래서 관리용 IP 주소 설정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1번은 10.101, 인터페이스 V1이다가 2번은 뭐 102번, 3번은 103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죠. 설정하고 나서 쇼런에서 보세요. 자, 관리용 IP 설정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시 담당자 노트북에서, 자, 담당자 노트북에서 이제 텔넷 13.13. 뭐야, 10.102번, 2번 스위치 쪽으로 텔넷 접속, 패스워드 시스코 V2i, 이네이블 시스코. 그 다음에 이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는 거는 뭐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자, 그러면은 지금 맥어드레스 038C 찾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 포트 쪽에 있습니까? 22번 포트 쪽. 그럼 이쪽에 학습되어 있으니까, 이제 몇 번 스위치 확인하시면 돼. 3번 스위치. 자, 여기서 엑시트. 자, 이제 담당자 노트북에서 텔넷 3번 스위치 관리용 IP 13.13.10.103 패스워드 시스코 VTI 이네이블 시스코. 그리고 쇼 맥 어드레스 테이블. 자, 038C 패스트 히던의 1번 포트에 있대요. 찾았으니까 3번 PC죠? 그러면 엑시트에서 나오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관리용 IP 주소가 스위치들 다 설정이 돼 있으면 저 담당자는 진짜 2층, 아니 5층, 2층만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리 편히 앉아서 텔넷이든 뭐 SSH든 이렇게 이제 원격 접속해서 확인할 거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담당자가 시스코 장비를 잘 다루는 분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이제 그림 볼 필요 없이 자, 텔넷 자, 라우터로 접속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 노트북에서 시스코 VTI 이네이블 시스코. 자, 쇼 ARP 해서 보면은 자, 038C는 일단 IP가 10.3인데 패스트히든 0/0번 쪽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학습된 게. 자, 그 여기서 쇼 CDP 네이버라는 정보 확인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쇼 CDP 네이버. 자, 그러면은 로컬 인터페이스는 자기 거거든요. 그 아론 라우터 패스트히든 0/0번에 몇 번 장비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스위치 이번에 10번 포트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아론 라우터 패스트히든 0/0번 포트랑 2번 스위치 10번 포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2번 스위치는 3560이라고 한 장비고 원래 여기에는 라우터면 R, 스위치면 S, 만약에 전화기 IP 전화기면은 P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출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2번 스위치 연결된 게 알 수 있어요. 2번 스위치 연결된 거를. 그리고 뒤에다 그래서 이게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들은 이 CD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교환해서 이런 연결된 상태 정보를 학습하게 돼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그림 없어도 연결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정보 확인 중에 디테일이라고 하나 더 붙여보실래요? show CDP 네이버 디테일. 자, 그러면 또 뭐냐, 디테일이 저거잖아.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 아론 라우터는 패스트히든 0/0번 포트를 통해서 2번 스위치, 패스트히든은 1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2번 스위치는 뭐 시스코 3560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IP가 13.13.10.102번이래요. 그러니까 2번 스위치의 IP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2번 스위치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코 iOS 버전도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2번 스위치 IP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엑시트에서 나간 다음에 얘 텔넷 어디로? 102번으로 접속하는 거죠. 네, 102번 접속, 시스코 VTI, 이네이블 시스코.
자, 그 여기서는 이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 쇼 맥 어드레스, 다시 테이블. 자, 그럼 맥 어드레스 038C 찾는 건데요. 몇 번 포트 쪽에 있다니까? 22번 포트. 그러면 쇼 CDP 네이버. 자, 그럼 22번 포트 쪽에 연결된 장비가 스위치 3번이고, 스위치 3번이 22번 포트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또 디테일. 자, 얘는 연결된 게 장비가 세 대가 있어서 세 개가 나온 건데, 3번 스위치 쪽을 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 디테일에서 보면은 3번 스위치 IP가 여기 나와 있죠. 10.103번이라고. 그럼 IP 알았으니까 이제 엑시트 나가고, 얘는 텔넷 13.13.10.103번. 네, 시스코 V2i, Enable 시스코. 네, show MAC 어드레스 테이블. 네, 038C 패스트 히더는 1번 포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show sleep 네이버 하면은 더 이상 뭐 1번 포트에 뭐 연결되어 있다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1번 포트에 연결된 애는 시스코 장비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또는 CDP 메시지 교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 1번 포트 어차피 뭐 3번 P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그림 안 보고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 이제 시스코 장비를 좀 어느 정도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트 나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텔넷은 여기 접속했다가 또 여기서 탈렛, 여기서 탈렛 이렇게도 접속은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근데 이러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맥오데스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저희 예제가 단순하게 그냥 이거 찾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이런 애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막 내부 네트워크 뭐 속도가 엄청 저하되고 있대. 그럼 얘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 2번 예제 038씩 그만 찾고 이제 얘 찾아보실래요? 얘를 찾는데 얘도 담당자 노트북에서만 진행하시고 그림 보지 않고 한번 찾는 걸로. 아니 뭐 상관없어. 뭐 그림 봐도 상관없고 그냥 담당자 노트북에서만 하는 걸로 알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네, 다 찾아주세요. 얘 누군가요, PC? 응? PC 2번이에요? PC 2번? PC 2번이랍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 1번, 2번, 3번에서 아까 이제 관리용 IP 설정까지만 했는데, 자, 1번 스위치에서 1번 스위치에서 여기 다른 네트워크 있죠. 여기로 한번 핑 보내보실래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핑 안 되죠. 왜냐면은 관리용 IP 설정은 되어 있는데 게이트웨이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응? 이게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여기 게이트웨이로 얘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각각의 스위치 1번, 2번, 3번 스위치에서 이렇게 게이트웨이 지정하시고요. 네, 설정됐으면 쇼런해서 봐보세요. 잘
네, 들어갔는지. 자, 다 되셨으면은 1번 스위치에서 자, 쇼론에서 보면 여기 설정 들어갔고요. 네, 핑 네, 168점, 126점, 네, 63.1번. 네, 잘 되시죠? 그러니까 가끔은 스위치도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을 보낼 수도 있고 응답을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게이트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패킷 트레이서는 닫아주시면 되겠고, 18-4번 열어볼까요? 18-4번 스위치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거. 네. 딱 여기까지만 그냥 구성을 할 건데, 자, 그럼 메모장에다가 스위치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3번, 아니다, 1번부터 하자, 그냥. Enable Compute Hostname Switch 1, NoIP 도메인 루커, Enable Secret Cisco, 자, 스위치 1번은 관리용 IP가 그림에 보니까 192.168.100.1, 네, 노 셧다운. 자, 그 다음에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192.168.100.254.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앞으로 기본 설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스위치는 관리용 IP랑 게이트웨이 지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스위치 1번 거 일단 메모장에 만들어 보세요. 예, 다 되어 있으면은 요 1번 스위치 거 일단은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네, 붙여넣기 하고 이 오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이상이 없다면 자, 요거를 메모장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 이제 2번 스위치, 100.2번. 요 관리용 IP 이름이랑 관리용 IP만 변경해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를 또 복사해서 메모장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 이름 3번 스위치 관리용 IP 100.3.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1번, 2번, 3번까지 기본 설정 넣어주시고요.
응, 다 됐죠? 자, 라우터는 이게 스위치 3번 거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밑에 V레 이런 거 필요 없고 밑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R1, R1이고 라우터는 인터페이스 F0 슬래시 여기 게이트 역할하는데 IP 어드레스 192.168.100.254 그다음 노쇼 다운 그냥 게이트웨이 설정까지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진도 나갈 때는 기본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라 패킷 트레이서 파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자, 설정됐으면은 스위치 1번에서 먼저 테스트 해볼까요? 각각의 스위치에 관리용 IP로 핑 테스트, 100.2번, 100.3번, 그다음 게이트웨이 254, 스위치 1번에서 2번 스위치, 3번 스위치 관리용 IP랑 그다음 라우터 게이트웨이 핑 다 되시면 텔넷 접속도 한번 해보세요. 네. 텔넷 192.168.100.2번 시스코 VTI 엑시트 나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100.3번 바로 엑시트 나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게이트웨이로도 접속되면 엑시트로 나오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PC IP 설정하겠습니다. 192.168.100.101 게이트웨이는 100.254 DNS 서버 IP는 KD폴로 지정할까요? 이렇게 1번 PC IP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되었으면은 1번 PC에서만 테스트 할게요. 자, 커맨드 프롬프트 한 다음에 핑, 관리용 IP 100.1,
네, 100.2, 네, 100.3,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100.254, 다 잘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텔넷도 확인해 보세요. 100.1, 100.2, 100.3, 게이트웨이 100.253, 텔넷도 다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2번, 3번, 4번 PC도 IP 설정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되시면 가까이 스위치해서 맥어데스 테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2번, 3번, 4번 PC에서도 IP 설정하시고 1번 PC에서 테스트한 것처럼 핑 테스트랑 틀레 접속 다 해보시고 그다음 1번, 2번, 3번 스위치에서는 맥어데스 테이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왜냐면 저희 스위치에다 별다른 설정 하지도 않았는데 다 데이터 전송 다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스위치 장비 특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